직전 주제와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문재인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다, 대체적인 시각인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화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재정들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그리고 저금리의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의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급등은 국민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무리한 대출 탓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공급은 별로 안 하고 세금 규제만 하니까 이게 가격이 폭등했다. 이게 좀 대체적인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지 말라 이런 식이 됐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왜 그러냐면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는 중산층에서 왜 영끌을 했겠습니까? 응?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영끌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니까 영끌이 된 거지, 영끌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이 그런 진단을 했고 그것이 논란이 됐는데, 바로 이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후 관계, 그러니까 진단과 어떤 결과를 앞뒤를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많은 사람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문 대통령 말 맞다나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 2분기 말까지 OECD 국가 가운데 뒤에서 6번째긴 해요. 5년간 한국 집값 상승률이. 물론 2011년과 올해 상반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은 좀 달라서,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이 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건 분명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영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대가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도 집값이 그렇게 큰 폭으로 뛰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그렇게 힘들게 영끌을 해서까지 집을 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동산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 또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생기다 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집을 빨리 구해야 된다. 이거 집 사지 않으면 항상 뒤처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결국. 사실 그런 기대감도 현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죠. 그거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요소들이 저는 작동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변의 얘기라든지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그다음에 여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본인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집을 사게 되고, 그럼 집값이 뛰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관련해서 부동산 얘기를 해봤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에서 왜 졌냐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문 대통령에게 갔는데요. 문 대통령은 본인의 소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선 얘기로 잠깐 좀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겠죠. 정권 교체론이 가장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민주당 우리 당 후보라고 입도 탈 수 없었죠. 대통령께서 선거전에서 링 위에 오를 수 없는 것은 그건 룰이니까요, 그렇죠? 별로 난 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그거는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링 위에 있으셨던 분 아닌가요? 4년 동안 링에 있었으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냥 상대방만 활동하게 합니까?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관련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일단은
좀 저희가 길게 준비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한 분입니다. 민정수석도 했고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 소추가 됐습니까?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탄핵 소추까지 됐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이 됐지만 그걸 뻔히 지켜본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나 보면 대통령의 정책 중립 의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분이 링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디 선거 기간 중에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뭐 아닌 국가도 있지만 선거 기간 중에 나가서 노골적으로 이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상당히 중대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떤 나는 링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아니 대선이 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이 표를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나는 안 올라가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십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탄핵 소추 때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네요. 서영주 대변인 해석은 다르시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패배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추측할 필요도 없고 그런 데서 이재명 전 후보에게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아쉬움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본인도 법률가시고 당연히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지금 현재 새로운 윤석열 당선자보다 국정 지지도가 더 훨씬 높습니다. 계속 유지해 왔어요. 40%대를 무너지지 않고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죠. 그게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뭐 정치적으로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 부분에 대한 방역 부분, 물론 이제 부동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예. 잘한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부분들을 녹여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행간으로 얘기한 것이지 본인이 뭐 패배를 인정할 수 없고 뭐 책임은 나에게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그냥 속마음을 얘기하신 거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뭐로 도와주겠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또 선거법 중립 위반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뭐 독해력이 없어 모르겠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발언 내용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주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의 말하자면 큰 이 40%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의 치적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최대한 옆에서 말렸을 공산이 크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대통령의 어제 발언 논란거리가 있었고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선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정치권의 지방선거가 꽤 중요할 텐데요. 바로 다음 주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